오늘 먹으면 직선도로에서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그다음에 정지해 있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0 이렇게 써놔요. 속도가 0이었고 이렇게 써놓는 게 좋아요. 속도를 먼저 잡아놓는 게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기준선 P에서 P에서 출발해서 기준선 R까지 뭐라 나와 있죠? 등가속도 직선운동. 미줄 쳐놔야겠죠? 등가속도구나. 이 운동은 계속. 자, 했을 때 7초일 때 Q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9초일 때 R을 통과한다. 얘들 사이 거리 32m다. 다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로 일단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봐봐. 정지해 있던 물체의 등가속도 직선운동이죠. 그죠? 무슨 관계가 생각이 나요? V랑 뭐랑 비례해야 된다? T랑 비례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드셔야 돼요. 이게 드는 순간 뭐가 보이는 거죠? 7초일 때 속도를 쓰면 그냥 7V 이렇게 잡아볼게요. 오케이? 그럼 9초일 때 속도는 얼마 나와야 돼? 9V라는 거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잡을 수 있는 게 뭐야?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니까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얘들의 중간 속도죠. 중간 속도가 몇 V 나와야 돼? 8V 나오겠죠. 근데 이 8V가 지금 2초 동안 총 몇 미터 가고 있어? 그죠? 2초 동안 32m를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총 몇 미터 퍼 세크? 16m 퍼 세크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V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8V잖아. 그죠? 평균 속도 따라서 V가 얼마다? 2m 퍼 세크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봐봅시다. 자, 8초일 때 속력은 16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뭘 물어보는 거죠? 이 구간의 중간 속도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중간 시점 평균 속도가 되겠죠? 16이냐? 16이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7초와 9초의 중간 시점의 실제 속도. 그건 뭐예요? 이 구간의 평균 속도죠. 그죠? 평균 속도 16이다. 자, 가속도의 크기가 2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 2초 동안 속도 변화량을 따르면 되죠? 그럼 속도 변화량이 몇 V죠? 2V죠. 속도 변화량이 2V야. 2V가 얼마? 4m/s죠. 2초 동안 4m/s 변하네요. 가속도가 얼마다? 2다. 맞죠? 자, 2초부터 7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35냐? 자, 2초일 때 속도는 얼마? 2V. 그죠? 그럼 7초일 때 속도가 얼마죠? 7V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수 있겠네요. 자, 이 둘의 중간 속도는 얼마? 4.5V죠. 여기까지 수 있겠나요? 4.5V. 근데 V가 2였잖아. 그죠? 그러면 4.5V가 몇 미터 퍼 세크라는 얘기야? 9m 퍼 세크라는 얘기죠. 그죠? 9m 퍼 세크로 몇 초 간 거야? 5초. 95, 45. 35가 아니라 얼마? 45다. 땡이군. 3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네, 간단하죠. 평균 속도 잘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봅시다. 6번. 6번. 볼게요. 자, 6번. 자, 직선도로에서 기준선 P를 각각 V0, EV0 여기 나와 있죠. V0, EV0. 자, 동시에 통과 체크해 두시고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다. 자, 그랬을 때 A가 기준선 Q를 통과하는 순간 B는 기준선 R을 통과한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T초라고 놓으면 결과적으로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도 걸린 시간이 몇 초라는 거죠? T초라는 거네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똑같이 T초 걸렸구나. 자, 그랬을 때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 A가 서로 같고 방향이 어떻게 된대요? 반대이다. 방향이 반대. 크기가 같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자, 했을 때 A, B의 속력은 각각 VV로 통과하는 순간이 같다. OLX다. 이렇게 나오세요. 자, 일단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은 사실 이거예요. 뭐냐? 가속도는 뭐분의 뭐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그죠? 속도 변화량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서로 어때요? 같아요. 시간이 일단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네가 뭐라고 했냐면 가속도의 크기가 서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 같다 그랬어요. 크기가 같대요. 그죠? 그럼 속도 변화량도 크기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속도 변화량이 크기가 같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 유도할 수 있는 게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같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이걸 잡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방향이 뭐라 그랬어? 반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일단 방향 관계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봐봐. 처음에 얘가 EV0, V0잖아요. 그죠? 만약 얘네들이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몇 배 차이 나야 돼? 여기보다 2배 차이가 나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2배 차이가 나야 되는데 2배보다 한참 어때 보여? 못 미쳐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B는 점점 가속도를 반대방향으로 받아서 느려졌구나 라고 인식이 되죠. 얘는 점점 빨라져서 가속도가 이쪽 방향이었구나 라고 일단 생각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이걸 하나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자,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서로 같다고 했죠. 오케이? 그럼 크기를 따져야 되니까 양수값을 한번 따져볼게요. 봐봐, A는 속도가 증가했겠지. 그죠? 그럼 양수값을 따지면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되겠네. 그죠? 결과적으로 A의 속도 변화량을 계산을 해주면 V-V0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속도가 어떻게 돼? 감소한다 그랬잖아. B는 속도가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럼 양수값을 이끌어내려면 처음에서 나중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얘랑 뭐랑 같아야 돼? EV0에서 V 뺀 거랑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속도 변화량이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걸 적어줬으니까 결과적으로 3V0가 2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V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V는 2분의 3V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하실게요. V는 2분의 3V0다. 2분의 3V0 얘도 2분의 3V0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죠? 속도 변화량을 계산할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V0에서 2분의 3V0로 속도 변화량이 얼마다? 2분의 1V0다 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캐치를 해줘야 되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X를 물어보잖아요. X를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동한 거리하고 얘가 이동한 거리를 비교해보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거 한번 비교해봅시다. 자, 생각해볼게요. 봐봐. 자, 지금 봐보면 얘가 V0로 출발해서 마지막 속도가 얼마죠? 2분의 3V0죠. 그러면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이 두 속도의 중간값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속도의 중간값은 얼마 나와야 되죠? 두 개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눠줘요. 얼마 나와? 4분의 5V0죠. 평균 속도가.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중간 속도 한번 보여볼게요. 여기 중간 속도 한번 보여봤더니 두 개 더한 거 반으로 나눠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4분의 얼마? 7V0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얘는 4분의 5V0, 얘는 4분의 7V0예요. 자,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죠? 어차피 얘들 가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로 동일해요? t초로 동일하단 말이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V는 t분의 델타 S인데, 그죠? 자, t가 동일해.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V랑 델타 S랑 서로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 관계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자, 평균 속도 B가 몇 대 몇이죠? 5대 7이에요. 그죠? 물체의 위치 변화량의 B도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5대 7이 나와야 되잖아. 여기가 5L이죠? 그럼 여기 몇 L 나와? 7L. 이렇게 할 수 있겠어? X는 몇 L이야? 2L. 나오는 거죠? 맞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기억 지문은 맞죠? Q를 통과하는 순간 2분의 3V제로다. 맞고. 니은 지문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니은 지문 같은 경우를 풀 때 우리가 써줘야 되는 식이 뭐냐면 EAS예요. E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걸 써주면 간단하게 가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죠. 왜?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거리, OL을 알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처음 속도, 나중 속도, S, 거리를 알아. 그럼 A가 바로 나오겠죠. 오케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2 곱하기 A 곱하기 그 다음에 거리가 총 얼마? 5L. 그죠? 그 다음에 나중 속도의 제곱 4분의 V0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 V0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얘가 얼마 나와야 돼? 4분의 5V0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55 날라가겠죠? 55 날려요. 오케이? 그리고 넘겨서 정리해주면 따라서 A는 2L분의 미안해요. A는 8L분의 V0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니은 지문은 맞는 지문이구나 이렇게 풀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자, 이렇게 안 풀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냥 가속도는 선생님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이렇게 구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구해도 돼요.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번만. 봐봐. 자,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속도 변화량이 얼마였죠? 2분의 1 V0였죠. 속도 변화량 2분의 1 V0야. 자, 그 다음에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지금 T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일단 T라는 변수를 우리가 V0와 L에 대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면 봐봐. 4분의 5V0로 T초 동안 이동을 해요. T초 동안 이동을 하면 몇 L을 가죠? 5L을 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4분의 5V0로 T초 동안 이동하면 5L을 가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55 날려주세요. 날려주고 나면 T는 이렇게 변수가 제가 되겠죠? T는 V0분의 얼마? 4L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V0분의 4L분의 2분의 1 2분의 V0 여기 쓰면 되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얘도 얼마 나오겠다? 8L분의 V0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어떤 방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해놓은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실제로 너네가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영상 올려줄 테니까 반복적으로 조금 학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뭐냐면 이 문제를 풀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 A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몇 미터 퍼 세컨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L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V는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 셋 다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뭔 말이죠? 어떤 수가 되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실제로 이 문제가 객관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대입해서 풀어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너네가 이게 객관식 문제로 나오게 되면 답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이 상관없는 거니까.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봐봐.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쌤은 이 V0를 그냥 2m/s 놓을 거예요. 아무 속도에 상관없다며. 그죠? 그리고 얘가 V0면 얘가 2V0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4m/s로 놓읍시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4m/s로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A가 T분의 델타 V인데 그죠? 시간도 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도 같아요. 그죠? 가속도도 같죠? 크기가 같다 그랬죠? 그럼 속도 변화의 크기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사실 이 V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 속도들의 중간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차이가 같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이게 몇 미터 퍼 세컨 거야? 3m 퍼 세컨 거죠. 3m 퍼 세컨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리고 그냥 5L. 이것도 짜증나죠? 그죠? 아무나 합시다. 5L은 계산하기 편하게 한 10m로 놓읍시다. 10m로 나와요. 그럼 여기 평균 속도가 얼마죠? 그죠? 여기 평균 속도가 2분의 5m/s죠. 여기까지 죽겠나요? 평균 속도 2분의 5m/s요. 2분의 5m/s로 몇 초 가야 10m를 가는 거죠? 4초. 4초 가야 10m를 갈 거 아니야. 여기까지 죽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몇 초인 거야? 4초인 거죠. 여기까지 수 있겠죠? 그럼 가속도도 구할 수 있겠죠? 가속도는 4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1 변한 거죠. 그죠? 그럼 가속도 구해놓읍시다. 가속도의 크기는 4분의 1이군. 구해놓는 거죠. x도 구해야 되잖아요. x 구하면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도 몇 초 걸려? 4초 걸릴 거 아니야. 근데 이 구간의 평균 속도가 얼마죠, 얘는? 2분의 7m/s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7m/s로 몇 초 가야 돼? 4초 가야 돼. 총 몇 미터 가니? 14m 가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 몇 미터 갔죠? 4m 간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 풀어보면 돼요.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 2분의 3V0냐? 여기가 2, 3이에요. 2분의 3이죠? 맞죠? 그죠? A는 8L분의 V0의 제곱이냐? 자, 가속도는 4분의 1이었어요. 4분의 1. V0가 얼마로 났죠? 2로 났어요. L이 얼마야? L을 몇으로 둔 거야? 2로 둔 거죠. 5L을 10으로 났으니까. 오케이? L이 2예요. 그러면 얘는 16분의 4 이렇게 되겠죠. 16분의 4는 4분의 1이냐? 맞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2L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얘가 2죠. 2, 4. 맞죠? 이것도 맞다. 답은 기억니은 디귿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변수들을 내 마음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문제를 풀 때. 왜? 무슨 수가 와도 무조건 맞는 얘기니까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잘 써놔요. 자, 우리가 두 식을 알고 있죠. V는 T분의 델타 S. 일단 이 식을 알죠. 자, 그랬을 때 숫자를 잡을 때 좀 원칙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V도 T도 델타 S도 마음대로 잡아버려요.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이 세 식이 성립을 못 하잖아. 이 세 변수가. 그죠? 내가 변수를 잡을 때는 지금 변수가 몇 가지야? 세 가지 변수가 있어요. V, T, 델타, S 세 가지 변수 있죠. 그죠? 내가 숫자를 대입하고 싶으면 뭘 해야하면 두 가지 변수만 숫자를 대입하셔야 돼요. 숫자를 대입하셔야 문제를 옳게 풀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그죠? 나머지 V하고 시간을 정했어. V하고 T를 정했어. 그럼 델타 S는 이거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봐봐, 여기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V와 A는 무관하다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죠. V와 A는 무관해요. 무관하다. 즉 A는 맘대로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앞으로 A가 마음대로 잡히는 경우를 많이 볼 거예요. 그럴 텐데 그때는 A를 그냥 마음대로 잡아도 된다. 일단 써놓기만 해요. 왜냐면 V랑 A는 사실 완벽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완전히 무관한 값이에요. 왜냐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가속도랑 똑같은 게 뭐라고 그랬죠? 힘이라고 그랬죠. 가속도랑 힘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얘를 3m/s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 얘한테 어떻게 힘이 작용할지는 유추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를 가고 있는데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때릴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A는 내가 거의 무관하게 마음대로 잡아도 돼요. 무슨 말이겠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변수는 주의하시고 이 A는 내가 마음대로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8번. 8번도 이어서 같이 한 번만 풀어볼게요. 8번. 자, 8번도 우리 정석적으로 일단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실제로 내가 서술형이 나오면 어떻게 써야 될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봐봐. 그림과 같이 기준선에서 정지에 있대요. 그럼 빨리 속도 0 써놓으세요. 0. 출발해서 A에서는 등가속도. 처음엔 여기 등가속도, 여기서는 등속도, 여기서는 등가속도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써놓죠. 얘가 A라면, 그죠? 얘의 가속도는 A'이구나. 여기서는 등속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등속도.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때 변수를 잡아 넣으시는 게 좋아요. 뭔 말이냐면, 봐봐. 어차피 이 구간은 증가속도 운동이니까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속도가 변하겠지. 증가속도, 가속도가 있잖아요. 속도가 변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속도가 됐을 거 아니야? 그걸 V라고 정해놓읍시다. V. 자, 이걸 잡아놓으면 뭐가 편하냐? 이 구간은 등속도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도 속도가 얼마야? V. 이렇게 나오는 거야. V. 자, 그 다음에 얘가 V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속도가 변해 안 변해? 변해. 모르니까 V 프라임. 일단 변수를 이렇게 잡아놓는 거죠. 자기 일지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해? A, B, C의 길이가 서로 어떻게 된대? 모두 같다 이렇게 나오죠. 같다. 그럼 얘가 S면 얘도 S, 얘도 S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구간 길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이 A가 C의 몇 배래? 4배. 얘가 T초 걸렸다고 하면 얘는 몇 T초? 4T초 걸린 거죠. 그죠? 얘가 T초 걸렸다고 하면 얘는 4T초 걸린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자,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이 들어야죠. V는 T분의 델타 S잖아. 그죠? 자, 근데 S 뭐가 같아요? 델S가 같죠? 그죠? 물체의 위치 변화량 같아요. 그때 평균 속도와 시간은 서로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죠. 그죠? V는 T랑 반비례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시간비가 몇 대 몇이야? 4대 1이죠. 그럼 평균 속도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4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 구간에 평균 속도 구해봐. 증가속도 직선 운동이잖아.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중간값이 얼마죠? 2분의 V죠. 여기까지 쓸게요. 중간값이 2분의 V일 거 아니야. 자, 근데 여기랑 여기 평균 속도 비가 몇 대 몇? 1대 4예요. 그럼 여기는 몇 V죠? 2V죠. 그죠? 그러면 여기 속도의 중간값이 얼마 나와야 돼? 2V. 평균 속도가 2V니까. 그럼 V 프라임 몇 V죠? 3V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자,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얼마니? V죠. 등속도 운동이잖아. V로 등속도 운동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뭘 찾을 수가 있죠? 몇 T초인지 찾을 수 있잖아. 속도비가 1대2야. 시간비는 2대1이겠죠. 그죠? S가 똑같으니까 얘는 2T초 걸렸네요. 갈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 뒷집에서 가속도 물어보죠. 가속도 구해보면 돼요. 가속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4T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얼마? V죠. 4T초 동안 속도가 V 변했어. 맞는 거죠? 저희는 T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얼마죠? 2V. 그죠? V에서 3V로 2V 변했잖아. 얘는 T초 동안 2V 변했어. 잡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평균 속력은 B가 A의 2배냐? B가 A의 2배. 맞죠?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B가 C의 2배냐? B, C 2배네요. 맞죠? 가속도의 크기는 8배냐? C가 A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몇 배 하면 돼요? 8배 하면 되네요. 이것도 맞죠? 다음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보여준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물론 VT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증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오케이? 다 풀 수 있는데 그렇게 풀면 한세월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법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서술형은 나와서 얘 푼다 그랬잖아요. 걔까지가 나오면 어떻게 풀지?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볼게요. 그냥 잘해요. 5번이냐면 여기 나와 있죠? 글쩍글쩍 길이가 모두 같대요. 그죠? 대충 써요. 짝수가 좋겠죠? 나눠지니까 4m다 잡아봅시다. 4m. 길이가 모두 같다 이랬으니까요. 만들 수를 잡는 거죠. 그럼 시간도 한번 잡아볼게요. 시간. 그죠? 어차피 VT, 델타 S 중에 두 개는 잡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죠? 그다음 시간. 얘 1초라고 하고 얘는 4초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여기가 몇 초? 1초. 얘는 몇 초? 4초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평균 속도가 얼마죠? 평균 속도 4초 동안 4m 맞죠? 평균 속도가 얼마야? 1m/s죠? 그죠? 얘가 정지였잖아. 그럼 여기서 몇 m/s 해야 돼? 2m/s 나와야겠죠? 중간 속도가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등속도잖아. 그럼 2m/s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평균 속도가 얼마? 4m/s죠? 중간 속도가 4가 나와야 돼요. 그죠? 이게 얼마 나와야 돼? 6m/s네. 그러니까 할 수 있겠네요. 이 구간 가속도 구할 수 있죠? 4초 동안 얼마 변해? 2 변하죠. 4초 동안 2 변해. 가속도 얼마야? 2분의 1. 그죠? 자, 이 구간 봐보면 1초 동안 속도 얼마 변해? 4가 변해. 가속도 얼마야? 4죠. 2배냐? B가 A의 2배냐? 여기는 평균 속도 당연히 몇 m/s야? 2m/s죠? 등속도 운동이니까 4m 가는데 몇 초 걸려? 2초 걸려. 오는 거죠. B가 A의 2배냐? B가 A의 2배. 맞죠?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 B가 C의 2배냐? B가 C의 2배. 맞죠? 가속도는 8배냐? 8배. 맞죠? 다음 5번 본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처음에 너네가 이제 속도 가속도 문제를 풀 때 처음에 내가 뭐라 했죠? 서술형 할 때는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근데 너네가 연습을 처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너네가 T, V, T, V, V 프라임, A 프라임, A 이렇게 잡잖아요. 뇌가 못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너네 뇌가 못 받아들여요. 너네 뇌는 뭘 잘 받아들이냐면 이걸 잘 받아들여요.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봐요. 무조건. 이렇게 풀어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뭘 해요? V, V 프라임, A, A 프라임, T, 4T 잡아보고 풀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네들하고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처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먼저 문제를 풀어보는 습관을 좀 가져봐요.
훨씬 더 문제풀이 스킬이 좋아질 거예요. 기억해 주시고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4번 7번이죠. 문제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 물체 운동을 표현하는데 빗면에서 운동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등가 속도, 직선 운동. 직선 운동이군. 이 생각 머릿속에 드는 거죠. 그래 놓고 자료를 봐보니까 뭘 줬어요? 시간에 따른 위치를 줬어요. t와 뭘 주죠? s를 줬죠. t와 s. 쌤이 t와 s를 주면 무조건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뭘 구해야 돼? 평균 속도 구하라고 했어. 평균 속도. 기억나요? 무조건 평균 속도를 구해라. t랑 s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이거밖에 없다. 그죠? 구간의 평균 속도를 구해요. 그리고 이 구간의 평균 속도가 뭐임을 알게 되는 거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면 구간의 중간 시점의 실제 속도라는 걸 알죠. 이게 v 평균 속도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특정 시점에서 속도를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뭘 그릴 수 있다고 그랬죠? VT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게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기억났죠? 우리 평균 속도 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봐봅시다. 자, 일단 뭐 기억을 구하는데 기억 구하는 건 1도 아니죠. 왜죠? 지금 0.1초 동안 0.1초죠. 쟤들의 위치 변화량이 얼마예요? 6cm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0.1초 동안 얘들의 위치 변화량이 얼마죠? 8cm예요. 이거 잡는 순간 사실 뭐가 보여야 돼요? 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였죠? 같은 시간 동안에 위치 변화량의 변화량이 같다고 했어요. 위치 변화량의 변화량이 같아요. 그죠? 6cm, 8cm 위치 변화량의 변화량이 얼마죠? 2cm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에도 몇 cm 변해야 돼? 2cm 변해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10cm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왜 또 몇 cm 변해? 2cm 변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여기서 14cm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잘못했어요. 10cm죠. 이거 10cm 왜 L로는 안 되죠? 미안해요. 2cm가 더 증가하면 돼. 총 12cm. 기억 얼마 나와야 돼? 36.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이 빗면의 가속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속도 한번 구해볼게요. 봐봐. 자, 이 구간의 평균 속도를 먼저 구해봐야겠죠. 0.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몇 cm야? 6cm예요. 그죠? 그럼 여기 평균 속도를 우리가 구해주면 평균 속도가 얼마 나와야 돼? 60cm/s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구간도 평균 속도 구해보자. 0.1초 동안 8cm 움직여요. 그죠? 그 다음에 평균 속도가 얼마 나와야 돼? 80cm/s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걸 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 평균 속도는 중간 시점의 실제 속도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겠죠. 0초부터 0.1초의 중간 시점은 몇 초죠? 하지 마요. 0초부터 0.1초의 중간 시점 몇 초야? 0.05초잖아. 그죠? 0.05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0.1초와 0.2초의 중간 시점은 몇 초야? 0.15초잖아요. 그때 실제 속도가 얘는 80, 얘는 0.05초일 때 60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걸 통해서 뭘 그려? VT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랬죠.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죠? 자, 0.05초일 때, 그 다음에 0.15초일 때가 있는 거죠. 0.05초일 때는 얼마냐? 이쯤 넣을까요? 60이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점이 처음에 여기 하나 찍혔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0.15초일 때는 80이야. 여기 찍어볼까요? 여기 찍히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겠죠. 그죠? 두 점을 이어주는 직선을 그어주면 이 물체의 VT 그래프를 그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가속도 구해보면 X축 변화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초 변하죠? 0.1초.
1초, 0.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몇 cm per second? 20 cm per second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울기의 가속도를 구해주면 0.1초 동안 20변에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 나와야 돼? 200 cm per second 이렇게 나오는 거죠. cm는 100분의 1이잖아. 10의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얘는 2 m per second 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서 뭘 물어보나요? 물어보죠. 그렇죠? 가속도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기억은 36이다. 그렇죠? 니은은 2m per second 제곱이냐? 맞다. 자, P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 속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죠. 뭘 물어보는 거죠? 원점에서 속력이 얼마야?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원점에서 얼마야? 해보면 되죠? 여기 얼마가니? 0.05초 걸리죠. 그죠? 0.1일 때 20변 하잖아. 이거 반띵 되면 여기도 반 변해야겠죠? 10변 하겠네, 10. 근데 얼마 나와야 돼? 50. 되겠죠? 50cm per second. 0.5 m per second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틀렸다라고 보네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풀어본 것들 집에 가서 다시 한 번만 풀어보세요. 그다음에 앞에 문제 안 푼 사람들도 다음 주 주말이죠. 다음 주 주말 올 때까지 숙제고 풀수록 3일차까지 풀어놓은 것도 숙제예요. 알겠죠? 풀수록 3일차까지. 그리고 실제 풀수록 3일차를 풀면 3일차 가면 8번 풀었잖아요. 그죠? 아까.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3일차 마지막 치 뒤에 한 10몇 번 넘어가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10문제? 말하면 10문제 하시면 되고 한번 자기가 풀 수 있는 건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쌤이 처음 뭐라 그랬죠? 처음에 그냥 숫자 대입해서 한번 풀어봐라. 그게 제일 쉬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풀리고 나서 납득이 된 다음에 내가 변수를 잡아보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봅시다. 네, 고생했어요. 오늘 좀 일찍 끝났죠?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떡볶이도 먹고, 고생했어요.